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25년 만에 완전 개통했습니다.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70분 만에 인천에서 수원을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좁은 열차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990년대 인천 소래포구에서 수원을 오가던 수인선 협계열차 풍경입니다. 1995년을 끝으로 운행을 멈췄던 수인선을 이번 주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개통된 인천부터 오이도까지 구간에 안산 지역 4호선 구간을 지나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수원부터 인천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 운행은 12일 시작됩니다. 인천까지 빠르게 갈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위에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서 개통된 수인선 구간, 인천부터 오이도역 사이 운행은 평일 기준 174번이 이루어지고 인천에서 수원까지는 하루 96번의 열차가 지나게 됩니다. 수인선을 이용하면 수원과 인천 사이를 7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수원까지 연결되는 모든 노선은 분당선과 바로 연결돼 인천부터 수원을 지나 분당 지역까지도 한 번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새로 개통하는 역은 한대 앞부터 사리와 야목, 어천, 오목천, 고색을 지나 수원역을 잇는 19.9km 길이이고 수원 지역엔 3개 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상철로 계획됐던 오목천역과 고색역 일대를 지하화한 수원시는 철도가 지나는 상부 공간에 공원과 편의시설도 만든다는 포부입니다. 수인선 상부 공간에는 새롭게 도시숲이 형성됩니다. 고색역 주변에는 공공청사라든지 주민센터 그리고 각종 문화복지시설들이 들어서서 이 주변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오가는 노선 기준 배차 간격은 20에서 25분, 요금은 2,150원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인천시와 LH 등 관계기관은 이달 중에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오는 12월 309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로봇랜드 인근 남청라 나들목 주변입니다. 영종도 방향으로 이어지던 도로가 중간에 무자른 듯 끊겨 있습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육교가 민자대교 경쟁방지 조항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이 사업이 이달 본격화합니다.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는 6,500억 원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3연육교 건설을 가로막던 손실보전금 문제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10월 중에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영종 하늘도시입니다. 저기부터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다리를 놓게 되는 건데요. 총 연장 4.67km입니다. 제3연육교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총 3구간으로 나눠 시행합니다. 올해는 청라 쪽 해상 부근 309의 주탑 공사 등을 위한 물량장과 해상 준설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후 내년부터 도로와 교량 건설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인천공항에서 청라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함께 설치되는 시민중심다리 제3연육교를 통해 영종과 청라를 잇고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백년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을 개설하면 7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옹진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항로 개설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중국 동쪽에 위치한 웨이하이, 인구 282만 명이 거주하는 경제 특구로 주변 상둥성 인구는 1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과 웨이하이는 상호 홍보관을 만들어 경제 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천과 웨이하이 중간에 백령도가 자리합니다.
100길로 따지면 백령도에선 웨이하이까지 187km로 인천보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2,500톤급 회속선으로 운항하면 3시간 30분 거리. 이 항로를 개설하면 연간 7만 2천 명의 중국 관광객이 백령도를 찾을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약 40만 원을 지출해 연간 963억 원의 관광 수입도 발생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은 1.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444억 원,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828명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은 백령도의 국제적 항로는 반드시 개설되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백령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두문젠과 콩돌해안, 사빗공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또 백령도에는 원나라 기황후의 남편인 순제가 귀양으로 와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면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남북통화의 상징성, 또 이런 접경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외교부, 또 국회, 또 관련 부처에다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용역은 10월 초 준공될 예정입니다. 옹진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항로 개설을 건의하고 향후 한중 해운회담 의제에 채택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백령도 중국 간 항로 개설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은 이웃한 서울과 경기에 비해 관광산업 관련 인프라나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인천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미팅룸에선 스마트보드를 활용한 회의가 한창이고,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에선 관광 스타트업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멀티비전이 자리한 중앙 라운지 옆엔 50명이 앉을 수 있는 컨퍼런스룸, 공유 오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위한 1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달 문을 연 인천 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에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관광 스타트업 17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회사는 임대료 지원과 다양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리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개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체에는 인천소재대학 관광 관련 학과 대학생을 선발해 관광 일자리 인턴 지원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제가 꿈꿔왔던 여행사의 그런 완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센터는 앞으로 관광 스타트업 아카데미,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 1인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즉 일자리라든가 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저희 관광 기업들이 보다 더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센터에는 5년간 국비와 시비 84억 원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내년 7월부터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6만여 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6만 가구를 사전 청약하는 조기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에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 나머지 3만 가구를 사전 청약받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된 후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를 보장합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44%인 37만 가구가 2022년까지 공급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13만 가구, 분양주택은 사전 청약 6만 가구에 민간 분양 12만 가구를 통해 공급됩니다.
본청약은 경기 위례지구에 2,300가구, 고양 장항 1,400가구, 성남 판교 대장 700가구, 수원 당수 500가구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청약 공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 조건과 주택 규모, 세대수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할 경우 부족한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농업인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구 삼산동에 드넓게 펼쳐진 논입니다. 8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이 힘차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논 위에 도착한 드론은 벼에 농약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사람이 하면 40분이 걸릴 작업이 7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작법도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농경지 내기퉁이를 선택하면 드론 스스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설정해 약재를 살포합니다. 농경지의 약재를 고르게 분사하기 때문에 중복 방제와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앱을 실행하고 자동 방제를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별다른 조작 없이 버튼 하나로 자동 방제가 됩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드론 임대 사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면 노동력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이 그 농약에 많이 저게 돼요. 마실 수도 있고 냄새로 드론을 하면은 그런 것도 그 사람한테 피해도 없고 농작물에도 더 정확하게 살포가 되고. 농업용 드론 임대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드론 대여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농가에 수요가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그 구매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게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48종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현재 인천은 부평구와 서구, 연수구 세 곳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지역의 문화를 구민들과 공유하는 문화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남동구에도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도자기 피어난 연꽃이 고혹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서구 경서동 녹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예술품이 관람객에게 전시됩니다. 꽃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 지역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바퀴 없는 자동차와 팔 없는 로봇, 고장난 장난감들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작가는 버려진 중고 장난감을 활용해 꿈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서구문화재단은 이처럼 지역 문화를 작가와 구민이 공유하는 장을 여는 건 물론 사회적 문제도 작품을 통해 환기하는 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도 중요한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로 무심코 버리는 것들이 우리 환경을 훼손하고 그 훼손된 환경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조사를 보면 지역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없는 것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인천 기초단체 중 문화재단이 있는 자치구는 3곳, 이적 인구는 서구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연수구가 뒤를 잇습니다. 인구 53만 명에 육박하는 남동구는 없는 상황. 남동구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민에게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등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해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남동 구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동구가 폭넓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인천 중구도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타당성 검토 영역 최종 보고회를 연 중구는 내년 상반기에 문화재단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7년 전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함께 해고자 복직과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데 이어 이튿날 고용노동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무려 7년 만의 투쟁 끝에 얻은 결실입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1700일가량 해직교사로 고통받아온 34인 교사의 원직복지, 직위해제 철회, 전임자 인정, 법의 노조로 인한 피해 보상 등 법의 노조 관련 모든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또한 법의 노조 시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된 인천교사 3명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이 즉각 명예회복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즉시 해결해서 3명의 선생이 교육 현장에서 당당히 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편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 교섭권 제한, 단체 행동권과 정치 기본권 박탈 등의 독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과 함께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 참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습 자본주의가 판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참교육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이면 민족 대이동이 있는 한가위죠. 코로나19 확산세, 추석 연휴 방역도 고심입니다. 방역당국은 닷새간의 연휴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명절 기차표 예매.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자리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고속버스도 창가 자리가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 추석엔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자 발생 양상과 방역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클럽 유흥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중단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강제적인 이동 제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기간 특별 방역 등 구체적 대책은 추석 전주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방역 대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는데요.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만큼 되도록 추석 기간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비대면 명절을 보내길 권고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귀성 행렬도 오순도순 앉아 가족 친지와 이야기 나누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도 이번 해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전국 속 정부가 비대면 명절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확진자 추세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1차 추석맞이 방역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 예매 시 창가층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탑승 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한 줄 앉기 좌석 배치로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향과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이동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찾아 성묘하기보다 오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권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추석 기간 중 면회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비접촉 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의 유통시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나 시식 등은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200여 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인천시도 최대 장사시설인 가족공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면에 띄어진 차례상에 음식들을 올려놓습니다. 헌화대에 원하는 꽃을 올리고 마음을 담아 추모의 글도 직접 작성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온라인 성묘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상으로 봉안 시설을 볼 수 있고 봉안함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불편하고 이제 번거로운 점이 있었으나 이 온라인 성묘를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장사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성묘객은 약 35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 가족공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주말에도 개방 시간을 연장해 미리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 최대의 명절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고 가족과 함께 이번 추석을 지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묘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로 9월 이후 말벌떼 출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로구의 한 공사 현장. 안전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흡입기로 말벌 제거에 나섭니다. 벌떼는 7월과 9월 사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주택가, 아파트, 공원 등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활동 장소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가장 많았고 은평, 강남, 서초구 등의 순으로 말벌 출몰이 잦았습니다.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벌떼로 인한 신고 건수는 1,9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7월에서 8월 사이 신고 건수가 감소해 9월부터 벌쏘임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전국에 벌쏘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말벌은 꿀벌에 비해 500배의 독을 갖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벌침을 제거할 때는 신용카드를 세워 살살 긁어 제거해야 합니다. 벌은 시각보다 후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샴푸,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벌집을 발견하면 자극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독감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마다 예방주사 맞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도 그 시기가 찾아왔는데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꽤 비슷하다고 합니다. 동시감염도 걱정해야 하는데 그만큼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료기관, 예방접종을 하려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온 시민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무료 접종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더 늘었습니다. 지원되는 백신도 기존 3가가 아닌 4가 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연령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만 62세에서 64세 어르신에게까지도 무료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릴 경우 자칫 코로나19로 오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발열과 두통, 마른 기침, 인두통, 근육통 등이 독감의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두통 등의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합니다.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걸리게 되면 중증 호흡기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분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이 두 가지 증상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해놓는 것이 나이에 따라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만큼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등을 통해 접종 날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날짜와 상관없이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맞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실내 활동이 제한된 이후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이용 자제 당부와 함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공간뿐 아니라 야외 공간도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내 활동 제한에 따른 풍선 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강 모임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한강공원 이용객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운영된 지난 주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한강공원 방역 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등의 밀집 지역은 8일 오후 2시부터 시민 출입을 24시간 통제합니다. 전체 한강공원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찾는 곳으로 취식 행위와 밀집도가 높은 만큼 3개 공원의 광장과 피크닉장을 중심으로 통제한다는 설명입니다. 공원 내 전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해 매일 밤 9시 문을 닫습니다. 또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도 밤 9시 이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시는 공원 내 야간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 취식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합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일부 통제 공원에 속하지 않는 잠원, 잠실 등에서는 배달을 통해 취식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규제할 법이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욱 요구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기독교에 이어 불교와 천주교까지 확대됐죠. 방역당국은 절과 성당 등에도 집합 금지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에서는 교회 대면 예배 단속만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주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교회에 이어 불교 포교소와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면 법회와 미사 금지 등을 논의 중입니다. 연대와서 서울시와 계속해서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문체부와 이런 이제 방역 당국에서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교회들의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주말에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각동 직원들이 투입되는데 점검 대상에 비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동직원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만 진짜 저희도 할딱거리고 있는 거죠. 저희도 죽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연을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 절과 성당까지 집합금지가 확대될 경우 단속 업무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확산세가 더 증폭될 우려가 있다면 정책적 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기간, 종교계의 자발적인 모임 자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모임은 물론 어디서 식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안심식당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 죽산면의 한 식당. 모든 메뉴가 1인상으로 제공됩니다. 수저도 통 안에 한 대에 놓는 대신 개별 포장으로 제공됩니다. 탁자간 간격도 넓혀 충분히 공간을 둔 곳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식당 가기도 힘들고 식당 가게 되더라도 공용으로 덜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개인 접시로 나와서 그게 참 마음에 들고요. 뭐 딱 봐도 위생 상태가 괜찮아서 좀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투명 칸막이가 세워져 있고 음식은 개인 접시에 각자 덜어 먹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 안심 식당입니다. 발열 체크와 전자 출입자 명부를 활용해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 접시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되게 타격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깨끗하게 제공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끔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식점이 코로나19 취약지대로 꼽히면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의 식당 2만 2천여 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도구를 비치하고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등 3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과 휴게 음식점 등이 많은 안성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안성맞춤 안심식당을 운영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 속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는 경영 어려움이 큰 음식점에 대해서는 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심식당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나눠 먹는 음식 문화에서 앞으로는 덜어 먹는 음식 문화로 좀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모두가 다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방문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외식업소의 활성화가 되는. 안심식당은 공공 데이터 포털과 일부 통신사 지도 앱에서 코로나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비대면 교육과 재택근무까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운동도 집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SNS를 활용한 집콕 이벤트가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물론 외부 활동도 자유롭지 않은 요즘. 학생 한 명이 영상 편지를 통해 사연을 전하고 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가 나서 광진구 지역의 역사 장소인 아차산성과 문화 유적 등을 소개합니다. 네, 저는 지금 광진구의 자랑 어린이대공원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도 문화유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손명리 유광원 성물입니다. 약 10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역사 탐방과 체험 키트를 활용한 만들기 수업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비대면 교육을 받게 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집콕 역사기행 동영상입니다. 운동이 부족한 학생과 구민을 위해 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춤동작을 영상으로 제작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현장 학습 교육과 운동 등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이른바 집콕 이벤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위생 수칙 준수 등의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이벤트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고 중구와 광진구, 동대문구 등의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공식 SNS를 통해 개인이 잘 지키고 있는 안전습관을 댓글과 사진으로 공유하면 상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제약된 비대면 생활 속 소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디를 가나 체온 측정이 필수입니다. 다소 번거롭긴 해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연한 일인데요.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붙이는 체온계가 10년 만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온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한 자치단체가 나눠준 붙이는 체온계입니다. 온도에 따라 스티커의 색깔이 변해 수시로 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보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장과 공연장에서도 활용됩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매 홈 경기마다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체온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관중이지만 이제 경기 관련 인력분들에게 부착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유관중이 될 시에도 각 게이트별로 붙이는 체온계를 비치를 해서 입장하는 관객분들에게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체온계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아산의 한 기업이 개발한 붙이는 체온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코로나19 탓에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간편하게 체온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붙이면 2, 3일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종플루 때 제품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 대응 제품으로 다시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하고 품목 신고하고 해서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손목 밴드나 마스크 등에 이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초중고 학생 31만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 상당으로 인천이음카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환경 급식 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 31만 명에게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인천이음카드를 통해 학생당 1인당 10만 원 상당으로 제공됩니다. 10월까지 인천이음 캐시백 10%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비의 재원을 활용해서 31만 명의 초중고 학생 가정에 인천이음 카드를 통한 10만 원 상당의 지원 방안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6일까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관련해선 일부 종교시설과 확진자가
방역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선을 숨겨 의료진의 희생과 시민들의 협조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형 뉴딜이 인천 경제의 기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인천이 선정됐을 경우를 대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앵커 기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관내의 각종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모든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데다 대면 접촉까지 줄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만큼 마음을 다스리며 현실에 적응하는 심리적 방역이 가장 좋은 해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우울증 해소법을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으로 지난 3월 초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담자도 늘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많은 일상생활이 이제 자꾸 막히고 변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장사가 안 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의 우울증 상담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나 의심 증상자 등으로 자가격리됐다 해제된 이들의 우울 증상도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질병이다라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우울과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은 물론 상대와 전화로 소통하는 등 마음을 다스려 현실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서 좀 두드러지는 게 불안이거든요. 다른 우울증과는 조금 달리 불안이 되게 두드러지는데 이제 불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설 방역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